자, 다음은 네 번째, 리플레이스 파트, 부품 교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그 첫 번째 열었던 예제에서 마저 좀 조립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 플레이트까지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 여기다 볼트를 한번 또 조립을 해볼게요. 자, 볼트. 자, 육각 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렌치 볼트죠? 예, 육각 구멍 붙이 볼트. 이거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바닥면은 이면과 맞고, 원통축은 락 조건을 통해서 원통축과 일치다. 자, 조립을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육각 볼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얘를 삭제하고 다시 육각 볼트를 가져와서 조립하기는 너무 번거롭죠? 자,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리플레이스. 자, 부품을 교체하는 기능입니다. 자, 교체하실 부품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은, 자, 중간에 모어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리플레이스 파트라고 있죠. 자,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적용할 걸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와셔, 너트 이런 거 같이 있다면 한 번에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일단 적용할 거 이거 하나니까, 얘만 체크. 자, 어느 부품으로 교체를 할 것이냐. 제가 교체하고 싶은 부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그 부품을 바로 교체가 이루어지죠. 자, 조립 조건 자체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제가 이 볼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육각 구멍 붙이 볼트를 이용해서 만든,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육각 볼트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육각 구멍 붙이 볼트를 통해서 만든 부품이기 때문에 이걸 파생 부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는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립 조건 자체가 깨지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파생 부품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한다. 그럴 때는 조립 조건에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그 부분을 좀 편집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생 부품이라면 조립 조건 깨지는 것 없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그림 9-142번 보시면은 조립 조건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생 부품이 아닌 전혀 생소한 부품을 가져와서 부품 교체를 할 때, 그럴 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어셈블리 피처. 자, 어셈블리 동시에 컷하기.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 조립 후 가공,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부품을 조립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셈블리에서도 컷아웃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요걸 열어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어셈블리 컷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처 쭉 가시면 컷아웃 명령 있죠. 뭐 홀 명령도 있고, 회전 컷아웃도 가능합니다. 자, 컷아웃. 자, 처음에 선택하시면 옵션 대화 상자가 먼저 뜹니다. 자, 이 옵션의 대화 상자, 그림 9-147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컷아웃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어셈블리에서 컷아웃을 할 거니까 결국엔 어셈블리 피처입니다. 어셈블리 피처로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아래 거 체크하시면 어셈블리에서 컷아웃 작업한 거를 파트에도 적용할 것인지, 자, 그런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에서만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트에도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셈블리 피처로만 적용하겠다. 자, 방법은 뭐 일반적인 방법과 똑같습니다.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익스텐드 스텝 동일하죠. 자, 마지막 단계 보시면 셀렉트 파트 스텝, 어느 부품에 적용할 것이냐. 자, 그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타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체크. 자, 오픈 프로파일이니까 사이드를 물어보겠죠. 자, 이 안쪽을 자르겠다. 자, 얼마만큼 자를 것이냐. 관통 처리하겠습니다. 위아래 양쪽 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자, 셀렉트 파트 스텝인데, 일단 제가 그려진 스케치에 닿는 것들은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게 되면 지금 선택된 요소들이 한 번에 잘린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따로 지정하고 싶으시면 디셀렉트하고 제가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체크. 피니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컷아웃이 되죠. 제가 이 볼트들을 선택 안 했네요. 자, 그 선에 닿는 것들만 선택이 되다 보니까 볼트가 선택 안 됐네요. 자, 지금 이 피처는 어셈블리 피처로 여기 등록이 됩니다. 자, 컷아웃 1번에 수정 모드 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할 거, 요 볼트들도 같이 자르겠다.
체크하게 되면 같이 잘린 걸로 표시가 되겠죠. 자,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샤프트는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 단면 처리해서 보여줄 때 내부가 지금 다 잘리게 되면은 오히려 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샤프트 같은 경우는 안 자르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자, 컷아웃에 수정 모드 들어가서 마지막 단계. 얘만 빼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로 다시 선택하시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체크, 피니시 하게 되면, 자, 샤프트는 또 빠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조립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컷아웃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실제 뷰가 잘린, 지난번에 저희가 섹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셈블리 섹션 다시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뷰 자체를 섹션 처리해서 보여주는 뷰가 있지만, 이거는 실제 부품이 잘린 겁니다. 컷아웃이라는 명령을 통해 있기 때문에 실제 부품이 잘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 한번, 파트 수정 모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에디트로 들어가서 보면, 자, 실제 파트가 잘리진 않았네요. 자, 파트는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셈블리에서 조립한 다음에 잘린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르게 해볼까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데, 자, 이번엔 파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파트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자, 평면 선택하고 이번엔 사각형으로 할게요. 체크. 자, 마찬가지로 관통하겠습니다. 방향은 양쪽으로. 자, 체크된 것들, 뭐, 필요 없는 거 있으시면, 컨트롤 키로, 선택 해제가 가능하죠. 체크. 피니시. 자, 볼트 또 선택이 안 됐네요. 자꾸 이렇게 빼먹지. 자, 가서 요 볼트들도 잘라버리겠다. 체크. 선택을 안 했나요? 약간의 또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셈블리에서 컷아웃 하는 거 뭐 아까 전과 동일한 상황인데 이번에 파트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에디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파트도 잘려 있죠. 자, 파트에 보시면 자, 컷아웃 3번이라는 게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에서 컷아웃을 한 게 파트에도 적용이 되더라. 자, 링크가 걸려 있죠. 자,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립 후 가공의 경우는 조립하기 전에 부품 가공할 때는 이게 잘린 게 표시되면 안 되고 조립한 다음에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컷아웃 할 때 위에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에 걸로 해서 하시게 되면 파트에는 그 피처가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립한 다음에 가공을 하는데 이게 파트에도 애초에 그렇게 가공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두 번째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교재에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째, 미러하기. 자, 부품 미러에 대한 얘기인데, 그림 보시면은, 그림 9-152번부터 155번까지, 보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간단한 예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에서, 자, 요걸 한번 열어보자. 자, 네 번째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우측에 S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가운데 평면 기준으로 반대쪽 미러를 할 거예요. 자, 그때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S 플레이트라는 거는, 자, 가운데 평면 기준으로 미러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부품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러를 할 때 S 플레이트가 2개가 되면 될 겁니다. 똑같은 부품이 하나 더 가기 때문에 개수가 2개로 적용이 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자, 패턴 쪽에 가시면 미러 컴포넌트라고 있죠. 자, 적용할 피처 파트 환경에서 미러 할 때는 피처 선택하고 평면 잡는 거였죠. 어셈블리 똑같습니다. 처음에 적용할 파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적용할 게 더 있으면 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크. 그 다음에 적용할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세팅 값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평면을 가운데 잡아보죠. 자, 그랬더니, 자, 미리 보기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뜨죠? 자, S 플레이트라는 부품이, 자, 액션을 보면 로테이트로 되어 있네요. 저는 분명히 미러라는 명령을 적용했는데, 얘는 액션은 로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로테이트가 있고, 미러가 있고, 익스클루드, 제외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로테이트는 그냥 이 부품을 회전시켜서 그 위치에다 배치를 합니다. 미러되는 위치에. 다시 말해서 개수가 그냥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자, 미러는 정반대 형상이 필요할 때, 대칭형 형상이 하나 더 필요할 때 미러 타입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부품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익스클루드는 전체 뭐 선택해서 미러 할 때, 이건 굳이 미러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면 익스클루드로 제외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는 자동으로 얘는 로테이트 방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OK를 하고 피니시를 해서 보면, 자, 미러로 넘어갔죠? 자, 요게 S플레이트라는 부품이었는데, S플레이트, 자, 두 번째 S플레이트. 똑같은 부품이 하나가 더 조립이 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걸 잠깐 언그룹 하고요. 드롭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형상을 좀 편집을 해보죠. 자, 컷아웃으로 형상을 약간 좀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자, 이 부품을 만약에 관통 처리했다면, 관통 처리했더라도 이 부품이 넘어가면 똑같은 부품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똑같이 로테이트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관통이 아니라 얘를 반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미드 포인트까지. 자, 중간까지만 컷아웃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얘는 반대쪽 넘어갈 때 대칭형 형상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미러를 할 거고요. 적용할 파트 선택하시고 체크.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가운데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 미러 방식으로 넘어가죠. 자, 보시면 자, 이 형상의 정반대 대칭형 형상. 다시 말해서 제 왼손을 제 몸을 기준으로 미러 했을 땐 오른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러 방식으로 넘어갈 거고, 자, 이때 아웃풋 파일,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죠. 자, 기존의 원본은 S플레이트란 파트였는데, 자, S플레이트 언더바 미러란 이름의 파트가 새로 더 만들어집니다. 저장 경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원하시면 여기서 이름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네임해서 이름을 다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솔리드 엣지는 일단 형상을 판단해서 걔가 어떤 평면 기준으로 미러가 될 때, 얘가 그대로 그냥 돌려서 넣으면 될 것 같다 싶으면 로테이트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대칭형 형상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적으로 미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나중에 뭐 원하신다면 여기서 변경하셔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평면을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다시 위치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미러 방식으로 할 것인지 로테이트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림 9-156번, 157번이 바로 그 부분이죠. 156번 같은 경우는 대칭 부품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미러를 하게 되면, 로테이트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57번 같은 경우는 비대칭 부품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형 형상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로테이트가 아니라 이때는 미러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자, 패턴, 부품 배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트 환경에서도 패턴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어떤 특정 피처를 원하는 이제 형식에 맞게끔 자동 배열해주는 명령이었는데, 오토캐드 어레이 기능과 똑같았습니다. 자, 어셈블리에서도 패턴이라는 기능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되어 있네요. 자, 요 플레이트에, 자, 구멍이 총, 16개가 뚫려 있네요. 자, 이 중에 볼트 하나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를 일일이 다 조립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죠. 자, 이럴 때 패턴이라는 명령 한번 써볼게요. 자, 패턴이라는 명령을 선택하고요. 자, 첫 번째 단계, 패턴을 적용할 파트를 선택해야겠죠. 자, 적용할 부품을 선택했습니다. 볼트, 너트, 와셔 이렇게 쭉 있으면 한 번의 선택도 가능하고요. 체크. 자, 다음. 자, define 패턴. 패턴의 형식을 정의해야 됩니다. 저희 파트 환경에서는 평면 잡고 거기다 패턴에 대한 형식을 그렸죠. 하지만 어셈블리에서 패턴은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패턴 형상이 적용되어 있는 피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서브 옵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파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 형상의 피처를 지정한 다음에 기준 원점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파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피처 물어보죠. 자, 피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피처의 원점을 물어보네요. 자, 여기가 원점이죠. 그리고 피니시 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패턴 형상에 맞게끔 따로 스케치를 그릴 필요 없습니다. 형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메이트 조건 주고 그 다음에 락 조건 걸어서 축을 일치시켰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패턴 적용할 피처 선택하시고 체크. 자, 이 파트에 이 피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자, 이 파트, 플레이트라는 파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사각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8개의 홀을 한 번에 뚫었네요. 자, 8개의 홀을 한 번에 뚫었다는 얘기는, 자, 하나를 뚫어서 패턴한 거나, 한 번에 뚫은 거나, 공통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8개의 홀은 한 번에 뚫게 되면, 같은 정보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홀을 하나만 뚫은 다음에 패턴을 했어도, 하나의 패턴, 하나의 홀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셈블리 패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파트에서도 패턴을 했거나 또는 홀 명령으로 한 번에 작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패턴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이 우측에 있는 거는 기존의 패턴 형상, 그 홀 뚫어준 거 8개 홀을 그대로 미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러된 피처는 얘는 형상 정보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러된 부분에는 패턴 명령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왼쪽에 8개 홀을 반대쪽 미러,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뚫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있는 패턴에 대한 형식은 좌측에 있는 형식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패턴, 적용할 파트 선택합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패턴 형상이 적용되는 파트 선택하시고, 피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는 선택이 안 되죠. 자, 미러된 요소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요. 대신에 얘들은 선택 가능하죠. 그 다음에 원점의 위치, 좌측 상단에 있네요. 좌측 상단이 여기가 원점이다 하고 피니시하게 되면 그 형식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 미러된 피처 자체는 선택이 안 되더라도 미러되기 전 거는 그대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패턴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볼트하고 요거는 제가 직접 조립을 한 거죠. 하지만 나머지 볼트들은 여기 패턴이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별로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직접 조립한 것과 조립하지 않고 패턴을 적용한 거. 자, 드래그 컴포넌트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 플레이트를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자, 제가 실제로 조립한 2개 볼트는 따라옵니다. 조립 조건에 의해서 얘는 따라가는데, 나머지는 안 따라가죠. 나머지는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런 패턴 기능 쓰시면 좀 곤란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패턴이란 명령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섹션 30번 자, 어셈블리 툴에서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들 몇 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29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